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아시아의 물개 조우련 선수는 어두운 새벽 부산 다대포항을 출발, 험한 파도에 맞서 자신과의 외로운 싸움을 이겨내고 13시간 16분 10초 만에 대한해협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는 20년 뒤 다시 한번 대한해협 수영횡단에 도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00년, 20년 만에 54.4km 대한해협 바닷길이 다시 열립니다. 2002년 월드컵 공동 개최와 한일 화합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뷰티풀 라이프가 함께 지켜나갈 20년 전의 약속. 2000 대한해협 횡단팀 탄생. 먼저 팀의 감독이자 대한해협, 도보해협 단독 횡단에 성공한 아시아 최고의 물개 조우련. 안녕하십니까, 조우련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그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1980년도 8월 11일 날 대한해협을 횡단했지만은 그 당시에 한 50살이 먹으면 다시 한번 횡단을 해봐야겠다 국민들하고 약속을 했었는데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만은 예정대로라면 혼자서 대한해협을 도전을 해야 되는데 이 훌륭하신 분들하고 같이 계주로서 리레이로 대한해협을 횡단코자 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은 훌륭한지 어쩐지 내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간에 기대하시는 분들에게 어긋나지 않게끔 꼭 성공해 보겠습니다. 수영 경력 20년의 베테랑 수영 조감독 최종원. 사실 겁이 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대한남아의 기계를 걸고 용기, 민족적인 어떤 그 자존심 걸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걸어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지켜보십시오. 뷰티풀 라이프 앵커의 영예를 본 앵커 대표 유정경.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조우련 선생님이 대한해협을 건넜다는 얘기를 듣고 이 대한남아의 심장이 막 뻥뻥뻥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20년이 벌써 지났는데 제가 조우련 선생님 이 발끝이라도 잡고 대한해협을 꼭 완주할 수 있도록 이 뷰티풀 라이프 MC의 명예를 걸고 대마도에 태극기를 딱 꽂고 오겠습니다. 대한해협 횡단을 위해 신혼도 포기한 남자, 팀의 대들보 주장 이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결혼을 하고 처음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80년도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정현이 형이 초등학교가 아니고 중학교 아니었습니까 그때? 그랬나요? 연예인이 아니었어도 아마 어떤 식으로라도 도전을 했을 텐데 이렇게 조우련 선생님과 함께 도전하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제 와이프와 함께하는 시간 아니면 수영장에서 살 생각입니다.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실문진, 이희진, 김희지, 간미연, 윤은혜, 가요계의 섹스 파이브 베이비 복스. 저는요 80년도 저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에서야 알았는데요. 저는 수영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수영 한번 배우고 싶었는데 많이 힘들 것도 같지만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솔직히 좀 걱정도 되는데요. 조우련 선생님 20년 전 약속을 지키시는데 적어도 짐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20년 전이면 엄마 뱃속에서 은혜 막 태어났을 텐데 아무튼 그때처럼 젖먹던 힘을 다해서 꼭 성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대한해협을 건넌다는 것에 저희가 참여한 것만으로 정말 기쁘고요. 그리고 열심히 해서 꼭 건너겠습니다. 파이팅! 우리는 대한해협을 건넌다! 파이팅! 20년 전 조우련이 세운 13시간 16분 10초의 기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준비 기간만 꼬박 2년이 걸렸고 참여한 스태프만도 무려 50여 명에 달했다. 7병의 깨죽으로 끼니를 때우며 쉬지 않고 헤엄쳐간 한 인간의 정신력의 승리였고 자연의 위대한 힘에 맞선 기적의 신화였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그와 함께 기적을 창조하려고 한다. 이제 20년 후 다시 열리는 바닷길 대한해협은
쿠로시오 난류와 오츠구 한류가 교차하는 곳으로 여느 바다보다 파도가 심하다. 때문에 횡단할 때는 직선거리 54.4km로 가지 못하고 조류의 흐름을 따라 곡선으로 돌아 건너야만 한다. 그 대한해협이라는 게 이렇게 쭉 그 자료를 연구하다 보니까 거리라든가 수영 실력이 문제가 아니고 체온을 어떻게 장시간 유지하느냐.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체온이 뺏기면 추워가지고 의식이 먹는 거 안 돼요. 체중이 있어야지 더 유리한. 지방질, 지방이요? 두께가 지방질이 피부가 두꺼워야. 오늘도 먹어야겠다. 배에 몰려있는 지방질은 관계없죠. 이제서 써먹을 수 있겠네요. 근데 제 뭐 모르는데 제가 80년도에 제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근데 선생님 건너신 거 보면 그 그물망을 이렇게 해서 건너셨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 뭐 상어의 위협도 있고 뭐 어떤 그런 위협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이 다대포 항에 있는 어부들이 여기 해구가 수심이 한 200m 된다고 그래요. 예. 그래갖고 상어들이 여기 와서 산란을 한대요. 그럼 무서운 얘기라고 그 당시에 또 조수 영화가 한참 많이 나오고 그럴 당시인데. 근데 참고로 이번에는 망을 하고 가시는 거죠? 제가 왜냐면 신혼이라. 그건 연념하시고 저희들이 전부 다른 걸로 해서 예. 상어 퇴치 음파로라든가 뭐든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 아 예. 아니 정말 제가 겁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네. 다들 궁금해하는 걸 제가 대표로 여쭤보는 건데 예. 그 해파리하고 갈치 위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갈치떼에서 물려서 죽었다 그러면 별똥별 맞아서 죽었다. 갈치에 물려 죽었다면 영광으로 생각해보니까 나 역사에 길이길이 아니 남으니까. 선생님 제가 정말 겁이 나서 궁금한 게 아니라 제 와이프가 꼭 좀 한번 물어봐 달라고. 바다 수영의 가장 큰 적은 해파리떼. 해파리 촉수의 특성은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시키는데 특히 맹독성 해파리는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어 생명까지도 위협한다. 또 하나 바닷속 깊은 곳에 살고 있는 상어떼도 마찬가지로 무시할 수 없는 위험의 요소다. 때문에 세척의 유도 선박과 길이 5m, 넓이 3m, 깊이 2m의 철제 안전 그물망은 상어와 해파리떼의 접근을 철저히 통제해서 선수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필수 장비다. 예. 화장실은 어떻게 가요? 화장실이 다 여기가 화장실. 큰 거는 그때 거기 안 걸렸고 서울에는 제가 물속에서 쌌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더 짜진지 모르겠어요. 그냥 수영복만 입고 하는 거예요? 예, 수영복 입고 하면 쉽니다. 구명조끼도 안 하고요? 구명조끼 떠갖고 뒤로 동그래서 못 하지. 그 구명조끼 입고 하면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의미가 없죠. 그럼 보험은 들었나요? 그 당시 80년도에 그 바닷물이 굉장히 찼고 왜 저온 현상이 왔고 또 장마철이 굉장히 길어져 가지고요.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8월 11일 날 건너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8월 3일 날 그 음력 조금일 때 건너려고 그랬는데 날짜가 자꾸 흐르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은 8월 10일이 넘으면은 오스크에 한류가 이렇게 내려버려요. 쉽게 얘기해서 될 대로 되라 그러고 갔던 거예요. D-Day 날짜를 잡는 거는요. 그 일정은 어떻게 잡으면 바닷물이 한 달에 2번 정도가 그 해류가 아니고 조류가 가장 적게 움직이는 기점이 달이 반달일 때 음력으로 8일하고 23일 쉽게 해서 달이 반달일 때가 선생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평양에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늦으셨습니까? 제가 아침마다 이제 생방송 있는데요. 예. 예, 그래서 잠깐 하고 늦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저 대한협에 그 멤버로 끼려면 그 시간 할애를 많이 해야 될 건데 다음에도 이렇게 약속됐을 때 늦으면 좀 곤란한데요? 아니 수영은 평소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평소 실력은 저한테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기 이상하고 제가 보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주관하고 객관은 다르니까. 예.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니 저는 어릴 때 항상 이제 막 아시아의 물개 하는 그 얘기를 많이 들어와서 저는 저 화면이 어디 볼 때 신문이 나오고 그래서 연세가 굉장히 저보다 위로 나 아니 생각했어요. 어릴 때 아시아의 물개로 들으셨단 말씀이세요? 세상에 어릴 때 근데 뭘 따져? 제일 걱정되는 게 밑이 깜깜하잖아요. 그래 몇 번 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때 그 그물 망을 하고 갔는데 망을 하고 가다 보니까 저 물속에
저 여름철 바닷가 같은 데 밤에 파도 치면 파랗게 나오는 거 있죠. 예, 그게 플랑크톤이거든요. 플랑크톤이 충격을 주면 이 빛을 발산하죠. 가만히 있을 때는 빛이 안 나는데 파도 끝이라든가 바위에 부딪히면 파랗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철망에 부딪혀 가지고 이 플랑크톤이 지나가니까 은하수에 떠서 수영하는 기분이 나대요. 컴컴한 데서. 멋있다. 망에 부딪히면 이렇게 보면 이 물속 밤에 보면 파란 별 위를 날아서 갑니다. 또 몸 또한 무중력 상태고 물에서 하니까 그게 멋있는 거냐 지옥이지. 말씀이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좋게 받아들여야죠. 아니 밤에도 우리가 수영을 해야 돼요? 24시간을 가야 됩니다. 이 거리 걸어 가려면. 저 제비 뽑기 해갖고 제일 컴컴할 때 하면 거리. 저는 사실 여기서 대한해협을 건너서도 물속만 보고 갔고 실제 저를 뒤에서 갈 수 있게끔 서브시 했었던 분이 그 지봉규 씨라고 우리 수영 선배님 되시고 이제 뭐 공식적인 지금 감독 선생님이라고 그러시고 그런데 그분이 그 뭐랄까 이 해류 조사고 저도 그 선배님한테 들은 풍월입니다. 제가 물속에서 받아먹어요. 그래서 그 지봉규 감독께서 아마 이거를 전부 조절해 줄 겁니다. 먼저 이제 풀장에 수영하다 바다에 들어가면 저 또한 물에서 난다 긴다 해도 한 2달 적응을 했어요. 무서워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그 공포심을 일단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분간은 서울에서 풀장 훈련을 하시다가 바다 적응 훈련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고 일단 내려가셔가지고 수영복을 입으시고 뱁새다리인가 황새다리인가 한번 봅시다. 수영복.